예, 2분기 그다음에 3분기까지 그 실적이 조금 다소 부진할 수 있는데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져서 예, 내년 내후년부터는 다시 고속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정원석 애널이 추정하는 것처럼 미국 전기차 시장 성장률이 연동될 것처럼 이렇게 추정하는 게 맞나요, 여러분? 전기차 시장이 예를 들어서 26%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양재 매출 증가율은 적어도 미국 시장에 하나는 40% 50% 이상 계속 늘어나야 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이 리포트 자체가 얼마나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기 위해서 논리를 짜맞춘 한마디로 엉터리 보고서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 IBK 투자증권에서 이렇게 내놓으면서 그 이런 리포트를 냈던데요.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게 우리나라 주도주는 대략 2~5년 주기로 교체가 되는데 그 2~5년의 순환을 보이는 것은 산업의 업황 사이클 특성과 이익 전망의 순환적 변화 등의 요인 때문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섹터의 경기 순환에 따라서 주도 섹터가 2~5년 같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 주도력을 보인 산업들이 이미 3년 전후에 주가 주도력을 보였고 2차 전지도 이미 4년 연속 주도력을 보였다는 점에서 예, 주도주 변화의 필요성이 높아진 시점으로 판단. 아니 근데 2차 전지가 경기 순환적 특성이 있습니까?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인데요.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특히 올해 2차 전지 섹터의 이제 상승세가 워낙 강했잖아요. 근데 이 상승세가 여러분들 계속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정도의 급등세를 어떻게 계속합니까? 그러면 진짜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수급을 다 2차 전지만으로 다 빨아들여야 되는데요.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조정이 있죠. 예, 특히 올해 들어와서 많이 오른 거 사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계속 뭐 남은 있는 하반기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가파른 급등세가 이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 길게 보고 가신다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가야지 지금 좀 조정 왔을 때 투자해 놓으면 한두 달 안에 뭐 50% 경우에 따라 막 100%씩 수익 난다. 이런 식으로 덤벼드시는 거 그건 과욕입니다. 제가 볼 때. 이거 이야기 좀 드릴게요. 뭐 이건 뭐냐 하면 그 하이투자증권의 정원석 애널이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비정상의 정상화 이렇게 해서 뭐 에코프로 BM이 그동안 밸류에이션이 좀 비정상적으로 높았었는데 이거 이제 조정받는 게 정상화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중국 2차전지 셀 소재 업체들이 북미 시장 진출 가시화되고 있고 뭐 그다음에 숏스퀴즈 같은 수급적인 요인 등등이 영향을 미쳐서 상승세를 보였다. 이제 중국, 일본 2차전지 소재 업체들 대비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높아졌다. 이러면서 이제 한국 업체들만 잘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중국 업체에 대비해서 한국 업체들의 양극재나 또는 배터리 업체들이 지금 프리미엄을 받는 구간이 정상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중국 업체들도요, 초기 시장 성장할 때, 예를 들어서 전기차 침투율 뭐 5%, 10%, 15% 이런 구간일 때, 뭐 배터리 밸류 체인의 퍼가 막 50배, 100배씩 막 가는 게 허다했습니다, 그때. 왜 그랬냐고요? 그때 중국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성장했거든요. 중국 제조 2025 정책에 따라서 전기차 배터리 밸류 체인 산업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커졌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가요? 중국 전기차 시장은 이제는 좀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좀 둔화되는 시기에 들어왔고 이미 전기차 침투율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35%를 넘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고 특히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 전기차와 2차 전지 관련한 밸류체인 공급 과잉이 굉장히 심해졌잖아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뭐 성장세가 많이 한풀 꺾였거든요. 또 하나는 뭡니까? 미국 전기차 시장이 가로막힌다는 거죠.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대략 한 75% 이상일 거예요. 매출 금액 기준으로 따지면 더 높을 거고. 그렇게 따지면 미국 시장 가로막혔지. 중국 시장은 공급 과잉 상태에서 경기 침체지. 그 다음에 유럽 시장 활로를 뚫으려고 하는데 저가 공급해야 되고 거기 캐파 구축하는데 비용 엄청 들어갈 거 뻔히 보이지. 근데 유럽 시장은 지금 경기가 부진해서 중국 전기차를 비롯해서 이게 그렇게 빨리 성장하지 않지. 그 중국에 생산된 그런 유럽 브랜드들 포함시켜서 그렇죠. 순수 중국 전기차 모델들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형편없습니다. 한 자리 숫자예요. 한 자리 숫자도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못 받는 게 맞죠. 아니 그러면 뭐 국제적인 자본들이 바보입니까? 최근에도 외국인들은 국내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도 계속 매수세가 이어지잖아요. 대체로.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왜 파는데요? 배터리 밸류 체인은.
중국 시장은 이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단계이고 한국 배터리 시장은 이제 성장하는 단계로 본격적인 성장하는 단계로 간다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밸류에이션상의 프리미엄을 누리는 게 정상이죠. 기본적으로 그냥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되게 많이 받는데 이런 식으로 단순 비교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장성이 그만큼 가파르게 일어날 건데 파나소닉하고 비교한다? 파나소닉보다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는데 파나소닉은 지네들이 IR 하는데도 10%대 성장률을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막 한 해에만 30%대, 뭐 소재 같은 경우는 뭐 50%, 100% 이런 식으로 성장할 궤적을 그리고 있는데 그 정원석 애널이 그 투자 의견을 보류, 홀드로 이렇게 제시하면서 2027년 예상 EPS 13,098원에 2027년, 2030년 북미 전기차 배터리 예상 수요 연평균 성장률 26.3%에 PEG 1.0을 적용한 퍼 26.3배를 반영해 상출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왜 이렇게 산출하는지 한편으로 좀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이게 사실 3분기에도 에코프로비엠이나 일부 양극재 업체들이 매출 관점에서는 좀 슬로우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4분기에 다시 상당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매출액도 이거보다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리튬 가격하고 그 양극재 가격을 이제 판가에 전이하는 거에서 이제 일시적인 지연이 발생하면서 이게 레깅 효과라고 하죠. 예, 2분기, 그 다음에 3분기까지 그 실적이 조금 다소 부진할 수 있는데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져서 예, 내년, 내후년부터는 다시 고속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북미 전기차 시장이 지금 상반기에도 50% 성장했는데 하반기, 특히 4분기 이후로 가면 계속 커져요. 그리고 이제 LG 엔솔을 비롯한 SK온 등 이런 쪽에 그 북미 캐파, 공장 캐파에서 나오는 배터리들을 뭐 GM부터 해서 포워드든 계속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소재 증가량이 엄청 늘어나야 돼요. 예, 그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증가율을 얼마나 잡아놨나. 불과 한 30%, 20%, 25% 이런 식으로 잡아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30% 수준 잡아놨어요. 30%. 이 정도밖에 성장 안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안 그렇고요. 그러면 이게 일단 EPS 자체를 굉장히 박하게 잡아놓은 거고 그 다음에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북미 전기차 배터리 예상 수요 연평균 성장률 26.3% 돼 있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가정입니다. 이게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게 역시 골드만삭스의 저 전기차 시장 성장 전망인데 앞에서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드린 것처럼 이미 중국은 가장 먼저 가파르게 시장이 성장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둔화되는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미국 시장은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구간에 들어가는 거고요. 예, 28년, 29년, 30년까지도 가파르게 성장합니다. 근데 이 추정치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가야 사실 지금 미국 환경보호청 그 타겟을 맞추게 돼 있는 거거든요. 미국 전기차 시장이 상반기에 얼마 성장했냐 하면 50% 성장했거든요. 그 한국 양극재 수출 규모가 170% 늘어났거든요. 그 전기차 판매량보다 예, 배터리 탑재량은 더 가파르게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소재 증가율은 훨씬 더 가파르게 늘어난다. 예, 그런 관점에서 따져보면 이 정원석 애널이 추정하는 것처럼 미국 전기차 시장 성장률이 연동될 것처럼 이렇게 추정하는 게 맞나요, 여러분? 전기차 시장이 예를 들어서 26%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양극재 매출 증가율은 적어도 미국 시장에 하나는 40%, 50% 이상 계속 늘어나야 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이 리포트 자체가 얼마나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기 위해서 논리를 짜맞춘 한마디로 엉터리 보고서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에코프로비엠 양극재 캐파 이제 지금 계획입니다. 2023년에 18만 톤 캐파 가동인데 실제로 지금 가동하는 건 한 13만 톤 정도 캐파 가동하면서 지금 실제로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연말 가면 18만 톤까지 올라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근데 이게 지금 늘어나는 속도를 보면 24년까지 늘어나는 캐파는 24만 톤이지만 25년까지 가면 40만 톤 캐파로 늘려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이 다 바인딩 계약돼서 거의 대부분 바인딩 계약된 상태의 캐파 구축 계획이기 때문에 2025년 가면 40만 톤이라고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캐파가 이렇게 2배 이상 2년 만에 늘어나는데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3분기에 좀 슬로해지는 걸 감안해서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9조 원으로 애놀이하고 거기에서 최소 2배면은 18조 원인데 지금 2배 이상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18조 원이 아니라 20조 원 정도 매출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추정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이게 보수적으로 한 추정인데도 그런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어디서 나왔냐면 대신정권에서 나온 얼마 전에 이제 리포트인데, 이 리포트는 사실은 조금 여러분들께서 엉터리 보고 쓰다 이렇게만 좀 생각하지 마시고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재업체들, 그 중에서도 양극재 업체들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좀 설명하는 흐름하고 어느 정도는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양극재의 메탈 가격 하락, 레깅 효과에 따라서 이 판가에 전이되는 효과가 줄어들면서 레깅 효과가 발생하면서 양극재 그 공급 가격이 하락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북미 쪽은 예를 들어서 3분기도 그렇게 슬로우하지는 않을 텐데 4분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할 거고요. 그래도 3분기는 상대적으로는 뭐 폭발적인 성장세가 나타나기보다는 상반기 성장세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한 50% 정도의 성장률을 좀 감안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메탈 가격 레깅 효과에 따른 하락이 일부 이제 반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수익성도 판가 대비 원가 스프레드 축소로 이제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볼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게 근데 회사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양극재를 비롯해서 일부 소재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3분기까지는 다소 좀 2분기와 마찬가지로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다. 이런 흐름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2차전지 섹터에 투자하신다고 할 때 기본적으로 그냥 단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느냐, 분기 플레이를 하느냐, 뭐 이런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2차전지 섹터의 성장성은 향후 5년, 10년, 20년 이상 계속 뻗어나가는 흐름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리튬 가격 바닥도 3분기에 바닥을 찍고 그 다음부터 올라올 거다. 그 다음에 4분기에는 미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급격하게 성장한다. GM의 얼티엄 베이스의 그런 배터리 공급이 이제 대폭 증가하면서 소재 수요가 이제 다시 급증하는 구간으로 갈 거고, 그러면 사실은 3분기 실적 발표할 때쯤 되면 4분기 시점에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는 흐름들이 나올 것이고, 그 3분기에 좀 부진한 실적 흐름은 뭐 사뿐히 저렴 밟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 5년, 10년, 20년 성장하는 산업이라 하더라도 이런 일시적인 분기 기복이 왜 없냐, 그 상황에 따라서. 저조한 흐름이 있더라도 나는 그냥 개의치 않고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정이 더 오면 조금 더 뭐 자금 여력이 되는 선에서 더 사신다고 생각하시면서 가셔도 되고요. 어쨌거나 국내 배터리 3사, SK온, 뭐 LG엔솔의 그런 물량들이 이제 다시 발주가 나올 것이고, 그 유럽이나 미국의 배터리 셀 업체들 물량도 지금 이제 하반기에 나오는 거죠.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올 겁니다. 특히 뭐 그중에 굵직굵직한 그런 수주가 예상되는 그런 업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 비중을 상대적으로 좀 늘려가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이제는 장비주들도 본격적으로 좀 랠리를 펼칠 구간에 온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게 한 2025년, 6년 정도까지는 큰 폭으로 장비 수주가 이제 계속 늘어나는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25년경에 피크아웃을 생각하더라도 지금부터 대략 한 2년 정도의 구간은 주가도 상당한 랠리를 펼치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클린룸, 드라이룸 설치하는 2차전지형 클린룸, 드라이룸 설치하는 그런 업체들도 제가 볼 때는 장비업체들보다 또는 장비업체들 못지않게 하여튼 상당히 가파른 실적과 수주 증가를 기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관심 가져보시는 구간일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거고요.